오늘은 냉해 예방, 냉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영양제를 줘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꽃샘추위입니다. 꽃샘추위.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 아침에 새벽에 영하로 떨어집니다. 모든 가수들이 블루베리 뿐만 아니라 모든 가수들이 냉해를 입는 것이 대부분 꽃샘추위 때 대부분 냉해를 입습니다. 특히 이제 남부와의 이제 품종, 이제 매도우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꽃눈이 빨리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연면 시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연면 시비 한 것과 안 한 것을 나중에 비교해 보면 확실히 연면 시비를 한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냉해도 피해도 들어오고 또 꽃도 잘 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처방을 해야지 나중에 피해를 입고 나면 그때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줘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 목요일까지 지금 새벽에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냉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해조 추출물입니다. 해조 추출물에도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것은 알게도 해조 추출물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 해조 추출물들이 여러 회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조 추출물과 그 해조 추출물은 이제 보통 꽃이 피기 전 지금부터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이 이제 커질 때 그때도 이제 해조 추출물을 이제 사용하면은 나무 이 열매들도 비대도 잘 되고 또한 스트레스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 둘째치고라도 지금 입장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냉해를 잡기 위해서 해조 추출물을 죄송합니다. 카레가 들어가죠. 그래서 연면 시비를 1000대 1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있습니다. 아미노산을 왜 줘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주는 것은 이 꽃눈, 이 꽃의 주로 이제 꽃에 영양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연면 시비를 합니다. 물론 이제 목대도 주지만은 꽃눈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해조 추출물이라든가 기타 이런 아미노산을 이제 우리가 연면 시비를 합니다. 아미노산도 종류가 많습니다. 식물성 아미노산과 동물성 아미노산이 있는데, 식물성 아미노산은 이제 아바나투 같은 경우 이제 식물성 아미노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아미노산, 동물성 아미노산은 꽃게라든가 기타 이런 계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아미노산도 꽃이 피기 전 지금부터 해조 추출물과 아미노산을 혼합을 해서 연면 시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냉해 예방과 나중에 꽃이 더 잘 피고 나중에 수정도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최소한 열흘에 한 번씩 연면 시비를 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조 추출물과 아미노산은 제가 4년 전부터 유튜브 하면서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연면 시비를 하시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연면 시비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과 그냥 일반적으로 간행적으로 관주만 해주는 그 농가들은 나중에 보면 이 같은 품종이라도 이 크기라든가 또한 이 맛에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연면 시비를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새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황카슘입니다. 황카슘. 예전에 이제 제가 벨기에에서 수입한 황카슘 흡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고추도 실험도 한번 해봤는데 고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씹었을 때 딱딱하다는 걸 느꼈고,
저도 이제 저장성, 비가 왔을 때도 이 황칼슘을 썼을 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칼슘 같은 경우는 세포를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강화와 그 다음에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꽃눈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흡수가 좋은 이번에 이제 황칼슘을 같이 혼합해서 해조 추출물,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 다음에 황칼슘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저는 이제 황계통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황칼슘을 많이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탑니다. 꾸준히 관주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블루베리에 보면은 상담을 많이 옵니다. 깍지벌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꾸준히 이제 황칼슘을 관주 연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무들도 건강하고, 또한 주로 이제 겨울에 동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칼슘계통을 이제 관주를 이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황칼슘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전북 고창 이쪽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예전에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어도 제가 8년간 이 메도우라카 인디고 쿨숍을 재배를 했는데 동해 입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는 추운 지방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따뜻한 지방에서도 동해를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질소질 비료를 너무 늦게까지 줘서 나무들이 늦게까지 자라다가 갑자기 겨울 이제 영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동해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짱짱하게 처음부터 짱짱하게 키워야 나중에 그 성목이 되었을 때도 이 꽃눈이라든가 기타 이런 그 동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치 않습니다. 이 꽃눈 같은 냉해도 보면은 거의 비료장애들이 많습니다. 늦게까지 비료 줘가지고 그것들이 나중에 늦게 꽃눈이 형성이 돼서 봄에 냉해를 입습니다. 특히 이제 유박비료 같은 경우는 조심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7월경에 유박을 줘가지고 피해를 본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 욕심을 절대 내면 안 됩니다. 비료는 그 나무 수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지 처음부터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료 사용하는 것도 공부를 나름대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너무 한다고 따라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사용 설명서를 뒤에 보시고 그 비료가 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냉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해조 추출물,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 다음에 그 황칼슘을에다가 전착제를 섞어서 연면 시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해 예방을 위해서 지금 시기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며칠 있다가 이제 꽃샘추위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꽃눈이 이 냉해를 입을 것 같으면 바로 오전에 500대 1로 해조 추출물이라든가 아미노산을 섞어서 연면 시비 하시면 그나마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냉해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해조 추출물 같은 경우를 연면 시비하는 게 금년 농사 성패를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해 예방을 위해서 꼭 해조 추출물 연면 시비 아미노산 같은 거를 섞어서 해줘야 나중에 꽃도 많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